그레이팽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최근에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다 뭐다 더 조금 더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들, 당연히 그만큼 수많은 사업체들이 매출 악화로 인해 경영 악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임금체불을 저지르다가 폐업하거나 부도내서 튀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 임금체불에 시달렸는데요. 오늘은 그 임금을 받아내는 때까지의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해요. 와, 이건 좀 귀한 썰인데? 받은 사람이 있네. 보통 못 받는데. 이걸 읽기 전에 제가 예전에 개보님 평가해올던 개노답 중소기업 썰 읽어보시면 영상이 조금 더 참고가 되실 겁니다. 사건의 시작. 코로나 직전 저는 모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입사 당시 회사 내부적으로 갈등이 작게 있었는데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던 간부와 사장단 간의 대립이었습니다. 그러나 뭐 그게 딱히 큰 문제는 없이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만, 회사 간부가 정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자기 권한으로 신입사원 한 명을 고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입은 바로 해당 간부의 자녀였습니다. 뭐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자녀도 새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허수아비 직함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낙하산으로 온 사람에게 힘을 키워줄 명분이 필요했고, 해당 간부는 사장단을 제껴버리고 자기가 뒤에서 왕노릇을 해야 됐기에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간부와 간부의 자녀 둘만은 버거웠기에 간부의 자녀가 새로 데려온 아는 선배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간부, 자녀, 그리고 아는 선배까지 이렇게 3명이 정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충신들은 하나 둘씩 축청돼 나가기 시작했고요. 회사 분위기는 개판이 되기 시작해서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행은 우리의 행복, 너 빼고.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회사의 사정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회사의 돈은 거덜나기 시작했고, 긴급히 회사 사장단 및 임원진 회의가 열렸고,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월급 땡땡 %를 회사에 반납하라 라는 조건으로 운영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 퇴직 시 퇴직금 및 매월 반납된 땡땡 %의 금액은 일시불로 지급하겠다 라는 조건이었죠. 그 와중에 위에 언급한 양아치 트리오는 계속해서 밑에 직원들을 괴롭히는 것에 맛이 들렸는지 점점 더 근무 여건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저도 종종 그 양아치 트리오와 추종자들에게 위협을 받기도 하고, 동료 직원들이 하나둘씩 숙청되는 악조건을 버텨내다가 겨우겨우 버텨내면서 원하던 경력 기간까지 쌓고 바로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세 번째, 돈을 받기 위한 여정의 시작. 그렇게 회사를 떠난 저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 약 수천만 원가량을 받지 못한 채로 떠났어요. 퇴사 당시 양아치 트리오 중 한 명이 제게 이러더라고요. 아유, 투수사원 떠난다니까 아쉽네요.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 반납한 금액도 꽤 되시죠? 아이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일시불로는 주지 못하고 분납으로 지급하도록 할게요 라고 하고 사직서를 작성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양반들은 그 돈을 제때제때 주겠습니까? 말만 그렇게 하고 바로 안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썰랑썰레 주제가 된 거고요. 대충 3-4달 정도 참아줬고, 그동안 급여 명세서나 입금 내역서 그리고 회사 공문 등 최대한 남겨놨던 증거들을 또 모아서 노동부에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할 지역 노동지청에서 연락이 와서 3자 대면을 했죠. 이때 회사 측에서 온 직원과 근로감독관이 설탕발림을 하는데요. 회사 측 인원은 아유, 이거 금방 해결될 사안이고 소액이니까 고발장은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근로감독관도 여기다가 미리 취하서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진정 취하서를 들이미는 겁니다. 여러분들, 체불 임금 원금 100% 받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 적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배 째고 고발장 적어버리고서 진정 취하서 찢어버리세요. 항복문서에 미리 서명하면 나중에 짜증납니다. 시간 끌기용 기만전술이니까요. 어쨌든 이날 3자 대면이 끝나고 저녁쯤 은행 어플에서 알림이 떴는데 체불 금액 중에 일부 금액과 퇴직금이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여론 무마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주면 얘네들 고소고발 진정 안 넣겠지? 하고 페이크를 친 거죠. 하지만 저는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일부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다시 수정해서 진정을 다시 넣었죠. 수천만 원 체불, 그 중에 마이너스 몇백만 원 일부 지급, 남은 체불 수백만 원 이렇게 수정해서요. 그 인간들, 저와 동료들이 퇴사할 때 당연하다듯이 자연스럽게 아유, 실업급여 신청해줄 수가 없어 투수씨, 실업급여 신청해주면 우리 회사에 누가 남아있겠어. 그래서 해줄 수가 없어. 실업급여 타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가 노동법을 창조하는 말을 지어내서 기만했던 인간놈에게 속아서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체불임금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고용인증센터 인증되면서 몇 달을 좀 참았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관할지역 노동지청 정모가 또 열렸고, 이번에 작정에서 체불 금액 얼마, 현재까지 받은 금액 얼마, 남은 금액 얼마까지 다시 한번 더 언급했고, 근로감독관이 또 이 일 대충하면서 기만하는 것까지 다 녹취하고, 심지어 3자 대면할 때 진정서, 진술서 쓴 거 촬영 기록까지 다 남겨서 이번에 진정 및 사실 확인까지 제대로 진행했습니다. 몇 주 뒤 이 인간들은 절대로 돈을 또 주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노동부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법 위반으로요. 반격.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담당 검사까지 지정되어 수사 중인 와중에 결국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들은 노동청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바로 체불 임금 확인원이죠. 이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돈 받기 위해 법적인 강제성까지 필요하기에 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체불 금액과 근로감독관의 이름, 그리고 해당 지역 관할 노동지청장의 도장이 찍힌 서류예요. 저희들은 이 서류를 챙겨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률구조공단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체불 임금 관련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죠. 다행히 월평균 수입이 땡땡만원 이하라 무료 법률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었고, 국선 변호사가 바로 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가압류 신청을 넣었고요. 가압류란 돈을 안 주고 개기면은 진짜로 압류 딱지 걸어서 박살낸다는 일종의 경고 같은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특수한 업종이라 따로 회사 통장이나 부동산 재산에 압류를 걸진 않았고요. 거래처에 압류를 걸었습니다. 저희 업종상 A. 회사 채무자, B. 거래처 제3채무자, C. 채권자, 그러니까 본인 있다고 하면은 A사 제품을 B사가 10,000원어치 팔았다 치면은 B사는 중개수수료로 2-3천원 정도 챙기고 나머지 7-8천원을 A사에 입금해주는 그런 구조였는데, C. 그러니까 본인이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가압류를 B사에다 걸어버리니까 당연히 B사 측은 A사 물건을 팔아도 어떠한 수수료나 임금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체불 임금과 퇴직금 금액만큼이요. 쉽게 말하면은 잠근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저희는 국선 변호사님께서 위 방법대로 압류를 진행하자고 제안을 하셨고, 변호사님께서도 오케이 해서 일사천리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승소하게 되었죠. 며칠 후 승소한 판결문을 수령하러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였고, 법률구조공단 측에서 체불 금액 중 일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 제도로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어 판결문과 체불임금 확인원을 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 체당금 제도를 통해서 체불임금 중에 일부 금액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실 게, 지금은 지난해 10월경 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 없이 체불임금 확인원 서류만 띄면은 일사천리로 되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참고하실 건, 이 대지급금 제도가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해서 노동자에게 지급해주는 제도로, 국가가 회사 대신 노동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임금을 저지른 기업에게 돈 내놔를 시전하는 제도죠. 대신 받아주는 거구나. 그리고 곧이어서 며칠 뒤 법률구조공단에 다시 한번 더 방문하여 가압류 걸었던 부분을 본압류로 전환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정상적인 기업들은 그 전에 돈을 다 정산하지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에는 강제로 집행하게 되죠. 그리고 법원에서 본압류 승인이 떨어졌고요. 결국 회사는 쥐지치고 압류 금액 빨리 지급하라는 공문을 거래처에 보내서 법정 이자 연 20%를 포함한 체불 금액을 전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체불금 연체에 대한 이자가 꽤 세서 원금의 약 땡땡땡 몇백만원 정도 금액이 더 추가돼서 입금되었죠. 그리해서 1원까지 틀림없이 들어온 것을 모두 확인하고 압류 해제 추심 신고, 그리고 기타 정산 비용까지 입금하여 이 힘든 싸움에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하실 건, 압류 해제, 돈 받아서 압류를 푼다, 추심 신고, 얘한테 돈 받아야 하는데 얼마 받았다라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압류 걸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돈을 엠빵해야 되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꼭 다 받아내면은 바로 법원 가서 2개 다 신청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저는 약 1년간의 싸움을 했네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멍청해서 속았고 늑장 대응했던 부분이 없었다면 몇 개월 만에 끝났었겠죠. 그나마 업종 특성상 변수가 작용해서 그나마 체불금액 이자까지 안전하게 다 받아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 끝날 때 솔직히 통쾌하다는 느낌보다는 돈을 다 받아내니까 정작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게임 끝판까지 하면은 신나서 기분 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그렇기에 여러분도 누가 돈 떼먹을 짓 하거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지키지 못할 약속 쉽게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어기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 이거 회사가 맛이 갔는데? 그냥? 솔직히? 이게 무슨 회사야? 3명이서 그냥 저 시장에서 저 장사하시는 분들도 저렇게 시스템 엉망으로 안 하겠다. 어이구. 쟨 왜 저래? 오늘은 우리 보리의 개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아무래도 보리도 저 회사 대표들이 하던 말이 개소리라는 걸 같은 개니까 알아보나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렁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